네. 오늘 꿈꾸고 있는 거 아닌데 계속 물어보게 되네요. 4,200시대, SK하이닉스 60만 원 시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감을 앞두고 현재 구간에서 기회는 어디 있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타야 하는가? 계속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장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SK하이닉스 잠시 뒤에 좀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어디까지 가려나 좀 열어놓고 보려고요. 그리고 먼저 전력기기부터 저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효성중공업을 보고 와 7월에 100만 원 넘었습니다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이게 250을 넘어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는 거지 싶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가장 그 변압기 3사 중에서 금쪽이 에 속할 수 있었던 LS 일렉트릭 너마저 신고가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GPU 구동하려면 결국에는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화가 되면서요. 지금 양봉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기부터 저희 점검 이어갈게요. 송태현 과장님. 사실 작년부터 우리 HD 현일렉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지금도 사도 돼요라는 얘기가 다 부질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부질 없었지만 지금은 부질이 있죠.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사실은요. 사도 된다는 걸 지금도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더욱더 많은 부분 풍부해지고 이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수급적으로 유리한 종목군들은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끝은 어디인가는 사실 어떤 전문가도 어떤 분들도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단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수만 달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근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베팅했을 때 내가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갖게 될 리스크보다는 내가 이것을 베팅했을 때 내가 이것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효익이 더 큰 시장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모든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전력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필요하게 되는데 그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미에서도 오래됐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오래됐는데 또 국내는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GPU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번에 엔비디아와 함께 GPU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데이터 센터를 다시 한 번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점이 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은 질러서 사실상 먹는 장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금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보다도 금쪽이들 많아요. 산일전기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섹터 내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보게 되면은 그 종목들 모두 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전력기기는 계속 AI 섹터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수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서에 대한 트레이딩은 사실상 계속 해야 된다. 다른 쪽 가서 사실상 수익을 내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끝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현재 추세를 본다면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 추세에서 충분히 과감하게 진입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을 언급 주시면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LS 일렉트릭 이야기하고 있어서 LS 일렉트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진 부장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력 쪽은 전반적으로 차트가 다 비슷하죠. 계속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신고가 구간인지라 지금은 수급의 힘이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예. 좋게 봅니다. 더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오늘 효성중공업 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쵸. 그래서 전선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그쵸. LS 일렉도 주가 차트 보면은 정배열로 굉장히 예쁘게 가고 있는데, 네. 전 더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지난주에 이제 수급이 터지고 빠르게 주가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피어 그룹처럼 연이은 신고가 계속 병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HD 현대일렉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 효성중공업이 결국에는 그 마진을 따라잡으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긴 한데 저는 그때와 비슷한 컨셉으로 봐도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LS 일렉하고 뭐 효중 뭐 현대일렉 모두 사업부가 완전히 같지 않고 또 LS 일렉도 효중에 뭐 건설 섹터가 있는 것처럼 신재생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섹터 사업군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선 사업부에서 상당한 마진을 받고 있고 여기서 북미 비중도 계속 더 높아질 거로 보여서 마진 개선 여력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이게 지금 임박해 있는데 이 LS 기업이 여기 내에서의 밸류체인 수혜가 가장 클 거로 생각 중이거든요. 이에 따른 추가 마진 개선을 보면은 LS 일렉 지금 주가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아직도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사 대비 좀 주가 상승폭이 그동안 좀 더뎠던 만큼 더 빠르게 올라갈 여지도 커 보여서 저는 매수 긍정 의견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변압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부담이 적은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고민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이 워낙 긍정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더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쪽 섹터 내에서 다양한 종목군들 리스트업 해보시고 이 속에서 추세 살아있는 쪽에서 한번 고민의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긍정의 고민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로봇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오랜만에 상승상위단, 거래 활발한 종목군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까지 깨어날 수 있었던 것, 물론 추세를 아랫단부터 잡아가곤 있었지만 여기에 엔비디아가 한 번 톡 되니까 이렇게까지 깨어납니다. 두산과 엔비디아 협력할 점이 참 많다라고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에 있어서도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오늘도 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로보티즈가 진짜요? 지금 다 사시오 아니에요? 다 사시오? 그만큼 센 종목들을 지금 거래를 하는 게 맞는 시장이니까 거래가 실린 그런다는 쪽엔. 거예요.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에 많이 올랐지만 오늘 맞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봇 섹터 안에서 보게 되면 저는 기준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오늘도 20%가 넘게 올라가요. 그만큼 이 섹터 자체의 수급의 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이 섹터 안에서 조금씩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부분이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과에 대한 이 관계성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움직임의 퍼포먼스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거고 역시나 두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붙다 보니까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답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이 정도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의 묶여 있었던 이러한 주가에 대한 물량들 자체가 손바뀜 한번 다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거래를 못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종목에 가서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조금 미스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주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더 낮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수반되지 못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갈 때 내가 만약에 이 수익 실현을 못하고 물리게 됐을 때에는 손실의 폭이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염두를 하시면서 내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많은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손절 라인을 확실히 정한다. 라는 부분만 이제 갖고 들어가신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충분히 거래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뉴스에 대한 보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에이딘 로보틱스 관련돼서도 오늘 MOU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지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틱스가 꺾이지 않는 한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도 역시나 계속 거래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로보티즈가 지켜주는 속에서 이제 안 갔던 금쪽이 로봇주들이 거의 오늘 상한가도 가고 상도전까지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거래를 이렇게까지 수반시켜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나도 있어를 알려줬는데 여기서 못할 건 없다? 매수 의견 사십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신 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옛날이에요. 2023년. 그때 12월 124,500원 현재 나타나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9만 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엔비디아 붙었고 이제 로봇에 대한 뷰 자체가 조금 더 현실화로 앞당겨진 상황 속에서 더 보세요. 네, 두 분 의견 동일하시군요. 예. 사세요. 따라하셨네요. 예. 네. 그쵸.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에 튀면서 이제 뭐 대기업 산하 로봇주들 다 빠르게 주가 상승폭 키우고 있는데 저도 더 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외에 이제 다른 로봇주들까지도 섹터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뭐 이에 따라서 뭐 유상증자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섹터 온기는 이 AI 시대와 뭐 자율주행 이런 시대를 맞아서 계속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어차피 비싸고 뭐 따질 수 없고 뭐 기술력도 뭐 중국이나 뭐 미국에 비해서 뭐 좀 뒤처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를 너무 빠르게 땡긴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경쟁력도 있을 수 있고요. 요새 시대의 흐름이 트렌드를 추종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로봇주들 다 같이 우상향 그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말씀하신 대로 로보티지가 대장격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대기업 산하의 이제 로봇주나 물류 로봇 이런 쪽도 아직 덜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경우에도 SK 콜옵션 행사 가능성 등 아직도 대기업 계열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올랐다 판단되고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좋게 보는 건 뭐 나우로보틱스도 좋게 보고 있는데 물류 로봇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확장 중에 있고요.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안 오른 로봇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물류, 자동화 이런 키워드 쪽까지 지금 뻗어나가고 있고, 뭐 의료용 로봇 이런 것까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꿈틀거리는 시장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확실히 강한 쪽이죠. 오늘 거래 터진 두산 로보틱스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화제 종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지금 얼마인가요? 61만 5천 원. 이제 PER로 해석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그간 PBR로 봤다. 그러니까 사이클로 봤다 이건데요. 이제부터 구조적인 그러한 실적이 증명이 된다면 확실히 이쪽은 이제 수익성 기반 PER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K증권에서 100만 원 불렀고요. 노무라에서는 84만 원 나타냈고요. 현재 오늘 주가는 60만 원 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이게 맞아요? 배 아프면 사야 됩니다. 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기관들의 골치가 아픈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계속 BM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 BM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담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그 BM을 쫓아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관들은 이 수익률 평가에서 뒤처지게 되고 자금을 뺏기거나 아니면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기관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 10%를 넘어가게 되면서 펀드당 한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없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의 수익률이 언더퍼폼을 했던 뭐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한 번 더 이제 이 비중을 높이 올리게 되면서 추격에 나서는 이런 부분도 일부는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의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PBR, PER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PER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 논리 자체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다가 이제 이 반도체는 특별한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모두 다 반영을 시키게 되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어질 거야. 혹은 아니면 덜 지어질 거야.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M2에 대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여기든 저기든 올려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라는 것이 AI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AI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의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서 계속 귀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AI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 상반기까지 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SK 하이닉스도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의 여지조차 없을 테니까 지금은 내가 시장을 잘 모르겠고 시장을 쫓아가야 된다면 그냥 하이닉스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금 더 써서 다른 쪽으로 가서 내가 수익을 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 역시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올랐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유리기판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올라와서 오늘 지금 피롭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주가의 흐름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뭔가 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이러한 대장주들, 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때에는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일정 부분은 그냥 넣어놓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갖고 가고 나머지로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부장이 오히려 포모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워낙 강하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 배 아프다라고 한다면 사는 게 맞다. 이 추세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는 공격적인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60선에서는 이제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는 걸까요? 마디 주가에서는 워낙 이제 다양한 심리들이 부딪힐 수 있는 곳인데요. 평가 어떻게 주고 계실까요, 신 부장님?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까? 예. 네. 네, 주가 계속 연이어 오르고 있는데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간 급등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법도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죠. 메모리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이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고요. 향후 실적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말씀하신 대로 이제 PBR이 아니라 이제 PER로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이제 하우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든 둘 다 뭐 굳이 팔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가장 싸고 실적도 개선폭이 이 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비중 있게 가져가는 게 정답인 게 맞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올 일은 없어 보여서 저는 계속해서 홀딩하자 의견 드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시각 갖고 있고요.
반도체 중소형주 대비해서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셌었고 그런 이유가 뭐 Q 사이클보다는 현재는 뭐 P 사이클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구도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소부장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기회는 있을 거로 보여서 잘 선별해서 접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몇 개, 뭐 두산이나 뭐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다른 이제 조금 소외됐었던 종목들도 좀 더 넓혀서 볼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모감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조금씩 네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는 당연히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욕구 크실 수 있겠지만 더 긴 시각을 갖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하차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그 가속도 붙은 열차에 있습니다. 누가 용기 있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네요. SK하이닉스는 두 분 모두 긍정, 그리고 뭐 여기서의 매도는 충분히 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챙겨보시죠. 오랜만에 SK하이닉스 원래 들어가지 말라고 배웠는데 토론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반반의 의견들이 많은데 감사의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SK하이닉스를 관심 갖고 있구나 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긍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그럼 이쪽에서 기회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디어 점검 받겠습니다. RFHIC 볼게요. 통신 장비 또한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수급 들어왔을 때 꽤나 강력하게 들어왔고 이전부터 주파수 경쟁 얘기 있었을 때 RFHIC는 추세를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가? 일단 그 이슈부터 좀 논하고 싶습니다. 노키아 이슈가 일단 최근에는 강력한 트리거가 됐었던 건 맞는데요, 과장님. 자, 통신 장비 AI의 수혜를 본다. 네,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AI. AI를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게 되고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부분 좋아져야 된다. 그걸 빨라져야 된다. 라는 부분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핵심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사실 예전에도 다 있었던 내용이었었어요. 한데 요 근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이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파수 경매라는 부분과 함께 더욱더 기대감을 조금 더 한국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파수 경매라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많았었고 그 관련돼서 이 주가가 동행을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흐지부지해지고 주가의 상관계수는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것이 과연 이번에도 양측이 손해로 끝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 심정적으로는 관망의 의견이에요. 의견은 관망이에요. 제가 일단 관망인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보면 이거는 추가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신 장비에 안 좋은 기억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럼 이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할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저는 대한관통신이 이 부분에서 좀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죠.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사실상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광섬유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당 섹터 내의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 같은 방향성으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힘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 되게 될 텐데 탄력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에이스테크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RFHSC보다. 그런데 RFHSC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기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들어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타점이 나오지 않아서 물렸을 때 RFHSC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에이스테크라든지 아니면 KMW라 이런 종목군들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건 사실 놓쳤을 때는 큰일이 나게 되는 경우죠.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통신장비에서 조금 고생을 좀 예전에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드립니다. 맞아요. 과거에 이런 매매 습관이나 투자 철학과의 싸움이에요. 늘 주식이라는 것은. 저도 방송하면서 오또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오지에 또 속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톤이 변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지켜보겠지만 여기서 종목 분류를 잘 해놓자 의견으로 저희는 받겠습니다. RFHIC는 그중에서도 그래도 탄력도를 좀 유지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적 분석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여력을 일단 보시는지부터요. 신 부장님. 저도 일단 뭐 통신장비 요새 네.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좋게는 보고 있고요. RFHIC 경우에는 이제 뭐 통신도 있고 방산도 있죠. 이제 얼마 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오르는 건 통신 쪽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쪽 통신 섹터도 이제 투자,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이제 선반영하면서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에이스테크, 뭐, 과거에 보면은 KMW가 10배 이상 갔었고, 뭐, 에이스테크도, 엄청나게 많이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먼저, 가장 조금 빠르게 움직였었던 것 같고, 최근에서는, 대한광통신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부터 조금씩 계속, 반영돼가지고, 주가는 오르고 있었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단기간 급등으로 변동성이 꽤나 클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 중장기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고요. 에이펙 위에 이제 SK텔레콤도 뭐 AI 통신, 그쵸, 뭐 이렇게 투자 언급하는 등 뭐 통신 3사 투자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저도 뭐 5G 때도 그랬지만 이제 6G, 이번 투자가 예전만큼의 사이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의 스타링크도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거죠. 국내 진입하면 그에 따른 영향도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물론 투자하겠다 이런 언급들은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통신주 전체 섹터에 어느 정도의 긍정 흐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완전 주도 섹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그래서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말 휘몰아쳤었던 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신뢰를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체크하고자 하는 심리도 강하네요.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좀 결이 비슷합니다. RFHIC 나쁘진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자 한다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의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추세에 있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